원일이TV 132번째 이야기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라는 것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5,500억 원짜리 금융사기 사건이니까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인물과 그 배후에 현 정권 실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단순 금융사기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커질 폭발성과 휘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사태,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의 대립, 박원순 서울시장의 미투 사건에 이어서 앞으로 이 옵티머스 사건이 대한민국 뉴스를 장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옵티머스 사건의 개요, 진행 상황, 의혹과 쟁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사기 사건이다 보니까요. 용어가 생소하고 개요가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최대한 단순화하고 일반화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옵티머스라는 거는요, 5,500억 원짜리 사모펀드입니다. NH투자증권이 4,778억 원어치를 팔았고 한투, 케이프 대신 한화 순으로 판매를 했더군요. 투자자들한테는 공기업 대출 채권에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장외 기업의 부실 사모 사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난 것도 있고 부실을 알고도 들어가서 손해를 낸 것도 있고 무엇보다 전현직 대표와 이사진이 돈을 빼먹었으니까 펀드는 당연히 부실화됐죠. 6월 25일에 1,558억 원 환매 중단됐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원금도 돌려드릴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펀드 환매 중단이에요.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이라는 라인 펀드 사태랑 사기친 수법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사기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돈을 돌려막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징후가 보이죠. 그럼 투자자들이 금감원, 검찰 이런 데 신고하고 진정하고 고발을 합니다. 라임도 옵티머스도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이상하다, 문제될 것 같다, 큰 거 터진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라임도 옵티머스도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일은 이미 터진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는 꽤 됐고요. 펀드 운용사 전현직 대표 임직원 구속되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문제는 배후입니다. 조폭이 나타나고 여권 실세 정치인 그리고 청와대가 등장을 하죠. 옵티머스 사태 예외 없이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우선 옵티머스 펀드 자산 운용사 등장인물부터 먼저 보는 게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이혁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옵티머스라는 자산 운용사 설립자인데 편의상 옵티머스 전 대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양대 동기 동창이고 7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성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어떤 비결인지 출국해서 해외 도피 중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 옵티머스 최대 주주인 양호라는 인물입니다. 미국 LA에 나라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나라은행장을 역임했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하고 경기고 동기 동창입니다. 이혁진이 만든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의 최대 주주니까 일종의 전주라고 보여집니다. 김재현이라는 인물도 중요합니다. 옵티머스의 현 대표인데 지난 7일 구속됐습니다. 역시 한양대 출신이고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이고 명목상 대표였습니다. 김재현은 주범이 이혁진이라고 하고 이혁진은 김재현한테 회사를 빼앗겼다. 나도 피해자다. 서로 상대가 진짜 사기꾼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제가 옵티머스가 안전한 공공기관 채권 투자한다 해놓고 실제로는 부도난 장외기업 부실 채권에 투자해서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문제의 부도난 장외기업,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투자받은 부실기업 대표 중에 이동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직이 많이 의심스러운 인물이에요. 밀양 신동방파라고 꽤 유명한 조폭 조직이 있는데 그 신동방파의 두목이 이동열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동열이라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쉽게 말해서 마약 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범죄 전력이 3회가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밀양 지역 폭력 조직인 신동방파 일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그런 소문이 난 겁니다. 진짜 조폭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무튼 이혁진과 김재현이 옵티머스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끌어모은 투자자의 돈으로 손해날 게 뻔한 부도난 부실기업을 사들였다. 그 부실기업의 대표가 이동열이다. 이 관계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사내이사 중에 윤석호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한양대 법대 98학번. 이게 또 한양대 출신이에요. 지난 7일 옵티머스 서류 위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금융사기 사건이니까 온갖 서류를 위조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윤 변호사의 부인이 이지아 변호사라고, 여긴 한양대 아니고 이대 출신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들어갔다가 옵티머스 사태 터진 지난달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는 유명 인사들을 또 영입을 했어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옵티머스 자문단이었습니다. 사태 터지고 난 지금은 뭐 해체됐습니다. 그 자문단이라는 거는 면면을 보면 공통점이 친노, 친문 인사이고 금융과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물급 인사들이에요.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렇고 사기친 수법도 알아봐야죠. 핵심 인물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팔았는데 어느 대목이 실정법 위반이다. 이건 금융 분야 전문가한테도 어렵고 복잡한 구조랍니다. 저나 여러분은 들어도 어렵고 누가 진짜 사기꾼인가 진위를 가려내기는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찰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터지기 1년 전부터 징후가 분명히 있었단 사실이에요. 옵티머스 사태는 2019년 2월에 한국거래소하고 서울 남부지검에 진정서가 접수가 됩니다. 라임 사태와 사실상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관련자들이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정치권 실세 비호설이 그래서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혁진이라는 인물의 행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이혁진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를 세운 건 2009년입니다. 그때는 이름이 엑스 베리타스 자산운용. 2017년에 이름을 옵티머스로 바꾼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 배우 이서진 씨를 상부로 영입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답니다. 이혁진은 2012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를 합니다. 젊은 금융 전문가의 정치 도전 컨셉이 그랬습니다. 선거는 떨어졌습니다. 같은 해 12월 18대 대선이 있었죠. 이혁진은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금융정책 특보를 맡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옵티머스 내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죠. 이혁진 대표가 배임으로 대표에서 해임되고 김재현 현 대표로 교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양호 회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2017년 9월 옵티머스 상근직 회장이 되고 20억 원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지분 14.8%를 갖는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혁진, 김재현, 양호 이 세 사람이 복잡한 형사 민사 소송을 주고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인 올 상반기까지의 옵티머스 내부 상황이에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챕터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옵티머스라는 펀드 자산 운용사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횡령, 배임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전부 투자자 돈 갖고 그런 거니까 피해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입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죠. 금융당국은 뭘 했고 검찰은 뭘 했냐. 지난 1년 넘게 진정이 접수되고 언론에 터진다 예고 기사가 떴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이겁니다. 그래서 권력 실세 비호설이 나오는 겁니다. 난무하는 의혹은 빼고 팩트만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옵티머스 전 대표 이혁진, 상문고 한양대 경제학과 86학번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 86학번입니다. 둘이 동기예요. 이혁진은 사회에 나와서 임종석을 알았다고 그랬지만 둘 다 한양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몰랐다는 아닐 거다. 이게 정설입니다. 임종석이 2004년에 세운 남경문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줄여서 남경문, 임종석 이사장, 이혁진 상임이사 이랬습니다.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경문협 멤버들이에요. 이혁진은 2012년 민주당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할 때 공천을 총괄한 민주당 사무총장이 임종석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딸이 미국 유학생인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절친이 이혁진이다. 소문은 그런데 팩트는 확인 안 됐습니다. 구속된 김재현 현 옵티머스 대표, 한양대 법대 89학번이에요. 양호 미국 LA 나라은행장을 영입해서 옵티머스 회장으로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김재현이 양호 회장을 영입해서 이혁진이 가진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 그런 구조입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 한양대 법대 98학번이에요. 역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출신 변호사입니다.
윤석훈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해서 지분을 인수한 회사들이 있었겠죠. 부실 회사들. 그 회사들의 대표나 감사를 맡은 게 윤석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7일 구속됐어요. 여기서 잠깐 헷갈리더라도 옆길로 좀 세야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해덕 파워웨이라는 회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복잡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해덕 파워웨이라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해요. 그 과정에서 옵티머스 고문이었던 박자원이라는 인물이 조폭인 조규석에게 청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 같은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옵티머스 펀드 운영사라는 회사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옵티머스 펀드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해덕 파워웨이, 그 회사의 사회이사를 맡은 인물이 이진아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구속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훈 변호사의 부인이에요. 역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출신이에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기억나시죠? 이진아 변호사가 그때 민주당 쪽 변호를 맡았는데 함께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남국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조원 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민주당 당무감사위원장이었어요. 이진아 변호사는 2019년 10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갑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최광욱 공직기강 비서관 아래서 일을 하다가 지난달에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니까 청와대에 사표 내고 나온 겁니다. 옵티머스 현 대표인 김재현은 7월 7일에 구속이 됐고 전 대표 이혁진은 해외 도피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세라토가라는 곳에서 김치 사업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의 사무총장도 맡고 있대요. 문제는 출국 시점입니다. 2018년 3월에 출국을 했는데 베트남과 두바이를 거쳐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횡령에, 배임에, 성폭행 사건까지 겹쳐서 검찰 수사받고 재판 받던 중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출국 후에 그 동선이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완벽하게 겹칩니다. 청와대는 이혁진은 공식 수행원도 아니었고 초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법체계상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집행유예 상태인데 출국 금지가 안 됐던 건지 중간에 풀린 건지 어떻게 대통령 순방 일정과 동선을 알고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는지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당시 박 감독이 갔던 곳이 대통령 행사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대통령 행사장을 드나들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혁진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자기 비용으로 내 돈 들여서 이동했다. 이유는 밝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수행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러 간 거다. 이런 추측이 나왔는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 두바이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지금은 또 삭제된 상태예요. 집행유예 상태에서 출국한 것도 이상하고 대통령 행사장 따라다닌 건 정말 이상하고 그 길로 미국으로 가서 정착을 했다? 거기다 샌프란 한인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총영사관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혁진의 SNS에는 조국 전 장관이랑 찍은 사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게 귓속말 하는 사진, 김어준과 찍은 사진, 즐비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밝힐 대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온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의 전모, 그리고 그 사기극이 가능하게 만든 정치권 세력과의 결탁, 연루, 비호 의혹, 그걸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 일부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고소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사부에 배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권력형 비리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 대목 완전히 무시된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금조분이, 반부패분이 이런 데서 수사해야 될 특수 사건이다. 윤석열 총장 같았으면 이 사건을 고소 사건이라고 조사부에 배당을 해서 그냥 처박아 뒀겠느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대충 덮고 갈 사건이 아닌 거예요. 관련자가 워낙 많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우선 이혁진 전 대표의 국내 송환이 시급해 보이는데 윤석열 총장이 손발이 묶인 상태라 이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